이제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과 관련되어서 중농학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개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메인이죠. 중농학파.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라는 건데요. 공통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분배해야 하자라는 얘기가 될 텐데, 반개 유형원은 균전론, 성호 이익은 한전론,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했죠. 그리고 또한 이들의 공통사항은요, 어쨌든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 자영농을 육성하게 되려면 토지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분배에 초점이 있고, 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병농일치 제도도 같이 주장을 한다는 것.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분배가 들어오면 늘 병농일치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반개 유형원의 균전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전론 볼까요? 먼저 나오는 건 반개 유형원, 반개 수록을 저술하죠. 가장 중요한 서적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균전론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토지 국유제를 주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국유제를 주장하면서 분배하자, 토지를 분배하자.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요, 균등 분배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가? 관리 같은 경우는요, 12경에서 2경까지, 그 다음에 농민은요, 1 이내 1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1경이 뭐냐? 적어도 적어 있으면 먹고 살 만한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사항은 토지 국유제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 이게 유형원의 균전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존의 세금 과세 방식이 결부법이었단 말이에요. 결부법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경무법을 실시하자.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것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개 유형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호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호이익하면 토지 개혁과 관련되어서 한전론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 한전론 볼게요. 일단 성호사설, 곽우록 저술, 책은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전론으로 들어가면 영업전을 설정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토지를 분배해요. 그런데 결국은 농민들은 토지를 잃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착취를 당하든지 아니면 뭐 채무 관계 때문에 잃게 된다. 그래서 제한을 두자라는 거죠. 영업전에 제한을 두면서 적어도 저 영업전을 두게 된다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한전론의 핵심이 되겠죠. 자,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호이익 붕당론을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붕당 정치가 타락했냐? 관직에 비해서 과거 합격자 수가 많다. 그래서 과거 그 일시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서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붕당론. 두 번째, 시세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죠.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행, 불행,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한 뒤에야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승려, 게으름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거를 육점의 폐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성호이익 한전론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빨리빨리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이죠. 다산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한번 살펴볼까요? 여전론. 먼저 그의 여전론의 사상을 보면 한 마을 단위를 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이 여에서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장이 지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장은 그냥 그 여의 짱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마을 단위에서 농민들은요, 공동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장이 노동 일수를 적어 놓는다. 그리고 나서 분배를 한다라는 것.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토지 개혁론일 뿐이고 실정에 안 맞다. 그래서 기존에 자신이 비판했던 정약용은요, 정전론, 균전론 이런 것들 다 비판해요. 다 비판하면서 여전론을 제시했는데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전론을 다시 주장하게 된다는 것. 그럼 정전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이트들은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그리고 가운데는 공동으로 노동을 해서 세금을 내자. 이게 정전론의 핵심이 된다. 자, 최선은 여전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전론을 제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정약용은 정전, 균전 다 비판하는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론에서 정전론으로 이론을 후퇴시켰다는 것. 내용 볼게요. 경세유표, 중앙행정 개편, 목민심서, 지방행정 개편과 목민관에 대해서 서술을 했죠. 그리고 흠흠신서, 네, 형옥 관련 지침서가 된다. 이게 다산 정약용의 빈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중상학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헌, 홍대용. 중상학파들은 어쨌든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실학자들이지만 이들도 농업개혁론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자, 홍대용의 균전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성인 남자에게 2결씩 분배하자라는 거예요. 자, 성인 남자에게 2결씩 분배를 하자. 그리고 나서 뭘 땡겨오자? 병사로 땡겨오자. 부병제를 실시하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병농일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항상 균전이 제시가 되면 병농일치는 따라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담헌 홍대용은요, 서적들도 다 중요하죠. 자, 먼저 임하경륜. 임하경륜에서 균전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임하경륜에서 균전론 주장. 자,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죠. 그게 의산문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해수용. 주해수용은 수학책이 되겠죠. 자, 청나라에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 있습니다. 그 기행문이 뭘까요? 그 기행문은 연기가 되겠습니다. 자, 담헌 홍대용은요, 필수적으로 요 사항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책 너무 작나? 지금 담헌 홍대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하경륜, 의산문답, 주해수용, 연기 하나가 빠졌네. 이 책입니다. 담헌서가 되겠네요. 담헌서. 물론 혼천이도 만들어서 홍대용은요, 천문을 관측하기도 합니다. 네, 담헌 홍대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토지개혁과 관련되어서는요, 연암 박지원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한전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제한을 두자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토지 소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자. 토지 소유 면적에 제한을 두자라는 것. 이게 박지원의 한전론이 된다라는 것. 분명히 성호이익의 한전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저술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명전의. 이 한민명전의에서 한전론을 주장하고요. 농사책이죠. 관홍소초, 청나라에 갔다 와서 쓴 기행문, 열하일기, 그 다음에 뭐 양반전, 허생전 이런 한문 소설들도 많이 썼던 게 박지원. 그래서 문체 반정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 반면에 연암 박지원은요, 문체 혁신론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학자들과 관련된 토지 개혁론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